잠시 후 여러분은 신라 전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신라는 초기 부족 사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귀족 회의체인 화백회의를 열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부족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운영하던 건국 초기의 전통을 유지하였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화백회의를 통해 국왕의 추대 및 폐위를 결정하는 등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지방 부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폐쇄적인 신분 제도로서 성골, 진골, 육두품에서 일두품 등 골품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복색, 수레 등 일상생활에서도 차등을 두어 규제하였습니다. 신라에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화랑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화랑도는 인재 양성과 계층 간의 대립 및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광의 세속 5계를 화랑도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화랑도는 진흥왕 때의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라의 상업활동은 주로 대도시에서 발달하였습니다. 지증왕 시기에 금성에서 시장이 열렸고 감독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하던 신라는 강항성을 확보한 이후부터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삼국 중 가장 늦은 6세기 이후에 정비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을 수도 6부, 지방 5주로 나누었고, 진골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이 화백회의를 주관하여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이벌찬 이하 17관 등으로 구분된 관리들이 국정을 나누어 담당하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신라의 비석인 임신서기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비석의 내용은 효를 지켜 과실이 없고 나라가 위급할 때 충으로 행할 것을 맹세하며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좌시전을 습득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 충성에 대한 두 청년의 서약으로서 진평왕 34년인 임신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약문의 구절마다 반드시 맹세할 서자를 기입하여 서약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유교적 도덕성과 그 실천 의지가 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도 다른 나라처럼 역사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진흥왕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 민간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되지 못하였지만 버풍왕 때인 527년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습니다. 그 후 버풍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등 불교는 왕권과 밀착하여 성행하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속 5계를 가르친 승려 원광은 진평왕의 명을 받아 걸사표를 지었고, 선덕여왕 때 자장은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신라는 농경사회에서 천문 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덕여왕 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인 첨성대를 건립하였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금속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화려한 금관 등을 통해 신라의 금 세공 기술이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무덤 양식을 살펴보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가 주로 사용한 돌무지 무덤이나 굴식 돌박 무덤이 아닌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땅 위 또는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돌 위를 다시 흙으로 덮어 만든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이 무덤은 벽화가 없으며 무덤의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많은 유물이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라의 무덤에서는 다수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는데,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유리병, 유리잔 등을 통해
신라 시대에 서역과의 활발한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마총에서는 말의 안장에 부속된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인 천마도가 출토되었으며, 호우총에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영향력이 신라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호우명 그릇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건축도 발달하였습니다. 6세기의 진흥왕은 거대한 사찰인 황룡사를 건립하였고, 선덕여왕은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신라를 위협하는 주변 9세력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물리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만든 목탑으로 호국 불교적 성격을 지녔는데,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신라는 불상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은 경주 배동 석조열의 3존 입상인데, 살찐 뺨과 다정한 얼굴, 푸근한 자태가 특징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여러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지증왕 때 세워진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는 한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후 상속 문제가 기록되어 있으며, 버풍왕 때 세워진 울진 봉평 신라비는 버풍왕 때의 율령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천 청제비는 연못의 축조와 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단양 신라 적성비는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상류로 진출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정복한 지역의 백성을 회유하고 위로하는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새롭게 정복한 한강 유역을 돌아본 후 세운 비석입니다. 조선 후기 김정희는 금석과안록에서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습니다. 신라는 일본에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쌓는 축제술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신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연못을 한인의 연못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신라의 사회와 문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신라의 역사 3부 삼국 통일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